반갑습니다. 오늘의 T스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성과에 매달리는 나를 발견하자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앞서 나간 사람이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가 혹은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제를 한번 떠올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예가체프 아리차 내추럴 원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직원이든 상사든 후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뒤처진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티들 입장에서는 왜 못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보통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몸속에 배어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정리하고 이런 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물건도 정리정돈하고 논리도 정리정돈하고 생각도 정리정돈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정리정돈되지 않은 일터를 보면 화가 아주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제 내리는 습관 때문에 너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우리만큼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라는 말이 붙죠, 모든 일에.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이런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일이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아래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잘 끝내야 돼라는 명목 아래에 모든 걸 강요로 시스템화를 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 나는 과제를 다 했어요. 근데 쟤는 과제를 안 했어. 그럼 제 판단은 쟤는 그냥 과제 안 한 애가 된 거예요. 과정 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했든 안 했든 간에 It's not my business 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런 것들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인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단어에 매이면서 나랑 그 사람을 일관시키거든요. 일직선으로 수평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배려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배려 같지 않은 배려인 거죠. 근데 그게 과도해지면서 나는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왜 넌 노력 안 해라는 말로 이제 귀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주제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이랑 경영을 둘 다 전공을 하면서 완전 다르잖아요. 미대 사람이랑 경영학과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 완전 다른 사람 두 곳에서 조별 과제를 둘 다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 학교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야 되는 수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에서는 함께 과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쟤 못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싹 다 하고 트러블 만들지 말고 끝내자.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눠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끝내고 트러블 만들지 말자. 그럼 중국인은 그냥 같이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같이 그냥 대면대면하게 있자. 제가 못하든 말든 저기에 매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놀랐어요, 처음엔. 나의 공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로, 그러니까 팀별 과제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논제가 나타났을 때 보통의 티들은 불공정하다고 그걸 판단할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평가를 온전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경영학과에 있는 수많은 티들은 그거를 수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타저타 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역설적이게도 미대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안 오면 안 온 거고, 못하면 못한 거고, 그냥 못해서 조별 과제를 아예 못하는 조도 있어요. 제가 안 나와서 못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서로 여러분들 사바사라고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사바사라고만 평가할 만큼의 수치는 아니었어요. 제 눈에 보기엔, 제 경험상 꽤나 많은 집단이 그런 공통된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대에서 조별 과제 한다? 진짜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이게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들은 타인의 세계가 이렇게 부딪혀요, 자꾸. 미대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그게 틀렸든 맞았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만의 논리에 자꾸 쑤셔 넣은 다음에 타인에게 그걸 강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배우는 게 미대예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요.
나만의 자아를 만들어내서 그 세계관 속에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고도화시키는 게 미대에서 맨날 하는 일인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과제 할 때만 갑자기 정상이 삐릭 돼가지고 막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 이럴 수는 없어요. 몰아일체 상태라고. 안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그러니까 작가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가라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작가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견고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조별과제 하면서 미대에서는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영학과에서는 죄송할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그래도 저쪽에서는 꽤나 성적 좋은 사람인데 왜 난 여기만 오면은 쭈구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 잘하고 막 인문사대에서 경영학과 점수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피킹도 잘하고 영어 발표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회의를 재밌게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막 역할 분담이나 이런 합의나 이런 게 너무나도 잘 되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드랙에 있어서 그릇의 사이즈는 얼마나 더 큰 대의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T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생각에서 많이 비롯되고 제 경험상에서 판단인 것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순간주의자들을 봤을 때는 대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수렴시키고 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의가 작을수록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공정성을 더 들이미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지능의 수치로만 어떻게 이 사람이 더 똑똑해서 이 사람이 더 IQ가 높아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사느냐는 사람의 그릇을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T랑 F가 서로 끌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TJ랑 뭐 FP는 서로 끌리는 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근데 서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서로 절대 끌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서로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은 자기한테 없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 내 집에 100개가 있으면 루이비통 굳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마찬가지예요. F한테 없는 게 T한테 있고 T한테 없는 게 F한테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정반대 커플이 좋대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랑 너무 다르니까. 취향부터 습관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가 너무 다르니까 도저히 이게 공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단이 다른 곳에 있다고 이렇게 공집합이 안 돼.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해서 내가 맞춰줘?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져줘? 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해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들 자체가 너무 잘못된 고민들 같아요. 그러니까 T는 여기서 더 큰 꿈을 꾸고 나아가면 F를 수렴할 수 있어요. F를 맞춰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 갈 때 그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못 기다려요. 그냥 걘 간 거고 나는 내 인생 살다가 나오면 다시 만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는 얘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 할 일 뒤지게 바쁘게 하다 보면 언젠간 나와. 그냥 진짜로 언젠간 나와. 이런 식으로 곰신 생활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오매불만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은 삼고초려를 넘질 못해. 왜냐하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거든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T가 이렇게 맞춰준다 혹은 F가 이렇게 맞춰준다 이걸로 해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라이프가 있고 그 라이프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맞춰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 각자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면 서로 부딪힐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지. 원래 군대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뒤지게 바쁘면 내무실에서 안 싸워. 악습도 없어. 서로 너무 힘드니까 서로 짜증나고 뭐 말 걸 필요도 없고 바로 자야 돼 힘들어서. 근데 몸이 쉬운 후반 갈수록 악습이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생각만 많아지잖아.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나쁜 일이 생겨. 그러니까 몸이 바빠야 정신이 개운해지는 이상한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F랑 T가 서로 연애함에 있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 누구랑 뭐 해야지, 내 남자친구랑 뭐 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 그거를 행동에 반영시켜주지 않은 T를 봤을 때 짜증이 나요. 나는 일주일 동안 영화만 볼 생각을 했는데 왜 나랑 영화를 안 봐주는 거야? 뭐 이런 하게 돼. 근데 T 입장에서는 굳이 영화를 봐야 돼? 행위 자체에 대한 공정을 다시 들이민다고. 이 사람 머릿속엔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F가 T한테 맞춰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박람회 갔다 오자 이런다고 해서 F가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둘 다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각자 할 일 하면서 사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F랑 잘 지내려면 나랑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달래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나만 생각하세요. 그냥 내 세계 속에서 열심히 생각하세요. 타인이랑 그걸 공유할 필요는 없어. 타인에게 그걸 주장할 필요도 없어. 걔는 걔고 나는 나야. 그 개인주의를 이럴 때 써먹어야 돼. 이럴 때는 이 개인주의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주의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역사도 배우지 않는 나라에서 사상이라는 걸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세계사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서 막 프레임 싸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맞게끔 대화를 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깨닫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녔어가지고 제가 뭐 친구가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영쉘들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본 없는 알 수 없는 스몰 토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과정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제 일상에서 느꼈었던 것들, 완전 지식인 채널처럼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애당초 제가 이걸 일처럼 느끼지 않으려면, 제가 뭐 여기다가 논문 비교하면서 이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티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한없이 부족한 논리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세계 모든 논리를 다 정의 내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앞에 이거 켜놓고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면 혼자 카페 갔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누군가랑 같이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수많을 텐데 이 세상엔, 이 사람 말하는 거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커피를 한잔하고 재밌게 봤다, 커피 다 먹었네, 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길 바래요. 커피 안주거리죠, 이 영상이. 커피 안주거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저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친분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친구? 그분께서 댓글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랑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다, 저 사람 되게 재밌겠다, 저 사람 커피 어떻게 생각할까. T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을지언정 같이 일하고 싶진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고. 되게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고독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난 그냥 맞는 말을 하는 게 내 특징이니까 그대로 살아왔던 것 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안 남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몰랐죠. 어렵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 즐거운 커피티 타임을 하고 싶어요. 커피챗이라고 하나?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다양한 주제로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만든 컨텐츠예요. 어떻게 보면 팅하는 사람이 로스팅 얘기는 안 하고 커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만들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들만 하느냐. 내가 커피 어떻게 만든다 한들, 커피는 저관여 상품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니까 마시는 거지 정말 저것만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애당초 맛없는 걸 팔 수는 없어. 다 잘해. 그 중에서 1티어 2티어 이것만 존재한다고. 지금 진짜 맛있겠다, 진짜 싸다, 뭐 이런 걸로 나는 내세우고 싶지 않다고. 내 커피는 그렇게 평가되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커피를 고민하고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 내가 그러려고 커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영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참 100년 인생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댓글에서 허구한 날 사람들이랑 계속 논쟁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바쁘겠지, 대화하느라. 대화하느라 바빠보고 싶어.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다음에 봅시다.